최고의 법률 전문가들과 함께하는 GBC 법률 상담의 구도경입니다. 국내 언론들이 낸 통계에 따르면요, 미국에서 렌트비를 제대로 내지 못한 세입자가 1,100만 명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로 경제적 타격을 입은 세입자들의 상황을 고려해서 강제퇴거 유예 조치를 시행해 오고 있는데요. 최근 연방정부와 주정부 할 것 없이 만료일이 임박했던 강제퇴거 유예 조치를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법률 상담 시간에는요, 부동산법, 상법, 민사법 전문이신 이원석 변호사님 모시고 이 세입자 강제퇴거 유예 조치에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원래 이 6월에 네. 강제퇴거 유예 조치가 다 끝날 예정이었잖아요. 네. 근데 지금 연방 정부에서도 그렇고 캘리포니아 주에서도 그렇고 강제퇴거 유예 조치를 더 연장을 하겠다 발표를 했죠. 네, 맞습니다. 그 연장 날짜는 원래는 이제 6월 30일이었지만 네. 이제 9월 30일로 네. 날짜가 연장이 돼서 네. 아마 다들 기다리셔야 될 것 같은 그런 입장이죠. 네. 그러니까 3개월이나 연장을 한 거네요. 그렇습니다. 이 개빈 뉴섬 주지사가 이 3개월 연장하는 서류에도 어제 서명을 했다고 하니까 아주 따끈따끈한 소식인데요. 맞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 내용이 계속해서 뉴스에서 나오기는 했지만 좀 디테일하게 어떻게 되겠다, 뭐 어떤 내용이다는 아무도 잘 알려주는 데가 없었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그 방송을 하기 위해서 네. 이번에 그 개빈 뉴섬이 사인한 비를 네. 대충 어느 정도 제가 좀 보고 네네. 따끈따끈한 뉴스를 네. 알려드리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네, 정말 많은 분들에게 필요한 정보가 될 것 같은데요. 네네. 먼저 이 뉴섬 주지사가 서명한 내용에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 하나씩 좀 짚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여러 내용이 바뀌었는데요. 네. 일단 이제 새로운 법을 또 말씀을 드리기보다는 네. 먼저 이제 그 동안에 처음에 그 코빗이 나오기 전에 있었던 법하고 좀 차이점이 있는 것들을 네네.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그 후에 또 어떤 법이 바뀌었나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예전에는 이제 그 건물 주인과 테넌트, 지금 오늘 저희들이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거주지 주택일 경우에만 해당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주거용 부동산에만 그렇습니다. 해당이 되고요. 예. 그래서 이제 테넌트가 원래 리스 계약에 의해서 렌트를 내지 않을 경우에 네. 예전에는 이제 3일 경고장을 주고 3일 이내 렌트, 밀린 렌트와 뭐 레이피를 주지 않으면 퇴거를 하겠다는 이제 노리스를 주고 3일 과 그 따른 어떤 해당되는 날짜를 계산해서 제 시간에 돈을 지불하지 않았을 경우에, 렌트를 지불하지 않았을 경우에 건물주인이 퇴거 소송을 접수를 하고 퇴거 절차를 이렇게 밟는 절차였거든요. 네. 근데 이제 코비드 19이 시작한 다음부터는 그 3일 경고장이 3일이 아닌 15일로 날짜가 바뀌었고요. 네. 그다음에 그 노리스를 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노리스와 같이 테넌트한테 줘야 되는 두 가지의 서류가 또 있었습니다. 그게 한 가지가 뭐냐면 테넌트가 내가 지금 현재 렌트를 못 내는 이유가 코비드 19에 의해서 어떤 직장에서라든지 아니면 받아야 되는 돈 때문에 네.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렌트를 내지 못합니다 하고 사인을 한 데코레이션 폼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3days 노리스가 아닌 15 days 노리스와 네. COVID-19 데코레이션 폼하고 그다음에 주정부에서 테넌트한테 알리는 테넌트의 어떤 권한과 렌트를 어떤 식으로 어떻게 내야 된다는 걸 통보하는 그 서류와 같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요 세 가지를 같이 테넌트한테 알린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테넌트가 예를 들자면 렌트를 내질 않고 또 데코레이션을 사인하지도 않고 이럴 경우에는 이제 퇴거 소송을 시작할 수 있는 이런 입장이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 중에 조건 중에 하나가 건물 주인이 테넌트 내보내려고 하면 테넌트가 6월 30일까지 그동안 밀린 렌트, 네. 그동안 밀린 렌트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작년 9월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 밀린 렌트의 25%를 내지 않을 경우에 네. 퇴거 소송이 시작되는 이런 그 정점이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번에 이제 개빈 뉴섬이 이제 사인한 그 서류에 보면 그 6월 30일 날짜를 네. 9월 30일로 이제 연장을 시키게 된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새로 바뀐 법은 9월 30일까지 25% 렌트를 내지 않는다면 네. 그러면 이제 건물주 집주인이 아니면 아파트 주인이
테넌트를 내보낼 수 있는 조건은 일단 형성이 되는 거죠. 제가 일단 형성이 된다는 얘기는 네. 9월 30일이 돼서 25%를 안 냈다 하더라도 또 거기에 따른 어떤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잠깐 이따가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네네. 그래서 지금 제일 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거는 그동안 6월 30일 데드라인이 9월 30일로 바뀌었다. 이거를 좀 아셔야 되실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네. 그러면 일단 데드라인이 더 늘어났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안심할 수 있지만 그런데 이 안에 지금 조건들도 여러 가지가 붙어 있잖아요, 사실. 그렇습니다. 예. 그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면은 이 연장된 기한은 별로 의미가 없는 거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제 테넌트가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던 15 days 노티스하고 네. 데코레이션하고 그다음에 그 주정부에서 요구하는 테넌트의 권리에 대한 노티스를 받은 다음에 네. 15일 안에 그 데코레이션을 사인을 해서 네네. 집주인이나 건물주인한테 보내야지만 됩니다.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 담겨 있죠? 간단하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코비드-19 데코레이션이라서 내가 지금 렌트를 못 내는 이유가 코비드-19에 관련된 어떤 그 인컴이 줄어들어서 렌트를 못 내고 있다 하는 그런 서명을 사인해 보내는 거죠. 뭐 복잡한 내용은 아니네요. 그렇죠.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 폼 자체가 네. 집주인이나 건물주인이 같이 보내는 거기 때문에 본인이 그냥 사인해서 돌려주기만 하면 되는데 네네. 제 생각하기에 많은 분들이 네. 그걸 받고도 그냥 무시하고 가만히 계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 그렇다면 건물주인이 이 테넌트는 코비드-19 데코레이션을 내가 이렇게 주에서 요구하는 법에서 요구하는 서류 다 줬는데도 네. 이 데코레이션 사인해서 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코비드-19과 상관없이 돈을 안 내는 사람이기 때문에 퇴거 소송을 신청합니다 하고 법원에 서류를 신청을 하고 접수를 해서 진행을 하실 수가 있는 그런 거죠, 말하자면. 그럼 강제 퇴거 유예 조치 대상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군요. 그렇죠. 테크니컬리 그렇게 되죠. 네.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서류가 내가 이 코비드-19 때문에 경제적 타격을 입어서 렌트비를 못 냈다를 증명하는 서류에 꼭 서명을 해서 내셨어야 되네요. 그렇죠. 이 서류를 내지 않았으면은 집주인은 법원에 이 강제 퇴거 조치를 위해서 시작할 수 소송을 있죠. 시작할 수 있군요. 예. 그러면 뭐 몰라서 서명을 못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우체통을 안 열어봐서 서명 못 냈을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럼 회생의 기회는 없나요? 회생의 기회는 이제 정답을 아시고 물어보시는 그런 기분 같은데. 네, 회생의 기회는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테넌트가 코비드-19 데코레이션을 사인을 해서 하지 않아서 네. 건물 주인이나 집주인이 이제 퇴거 소송을 신청을 해서 소송이 진행이 된다면 네. 모든 퇴거 소송이 그렇습니다만 건물 주인이나 집주인이 나를 퇴거시키려고 소장을 접수해서 내가 소장을 받으면 네. 소장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소장에 대한 법적인 그 앤서를 파일을 해야 되거든요. 네네. 그렇지 않으면 이제 결석 판결로 넘어가서 결국 이제 퇴거가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집주인이 죄송합니다. 그 테넌트가 네. 이런 15 days 노티스를 받고 데코레이션을 건물주인한테 주지를 않아서 건물주인이 퇴거 소송을 시작을 한다면 그리고 소장을 자기가 받았다면 그 소장에 대한 대답과 동시에 같이 네. 코비드-19 그 데코레이션 건물주인한테 받은 걸 사인을 해서 법원에 접수를 하면 네. 그 퇴거 소송 절차가 결국 취소가 되는 이런 그 조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 집주인이 이미 퇴거 소송 절차를 시작을 했다면은 그러면 이 시작한 모든 과정은 다 무효가 되는 거죠. 그럼 변호사도 선임했을 테고. 그렇죠. 그럼 비용들은 다 누가 내나요? 그렇죠. 이게 이제 원래는 리스 계약서를 보면 네. 만약에 이 리스 계약서에 의해서 어떤 쌍방의 분쟁이 생겨서 네. 변호사를 선임하고 법적인 절차를 밟았다고 한다면 이긴 사람이 진 사람한테 변호사 비용을 환불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조항들이 있는 것들이 대부분이거든요. 네.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는 엄격히 말하자면 건물주인이 퇴거 소송을 하기 위해서 소송을 접수를 했는데 네. 테넌트가 소장에 대답하고 코비드-19 데코레이션을 사인해서 접수함과 동시에 소송이 취하가 된다면 모양새를 봤을 땐 테넌트가 이긴 것처럼 보이지만 네. 법에서는 이 법은 어떤 내용이 있냐면 이런 식으로 소송이 취하가 된다면 쌍방이 누가 이겼다고 할 수가 없고 그냥 소송 자체가 취하되기 때문에 네. 어느 쌍방이 서로 예를 들면 테넌트가
건물주인한테 어떤 변호사 비용을 돌려받거나 이런지는 않다 하는 조항이 있어요. 예. 그러면 이 소송을 진행한 건물주는 그냥 오롯이 본인의 책임으로 그렇죠. 돌려야겠군요. 본인의 그냥 변호사 비용만 아웃 파켓이라고 생각하셔야 되겠죠. 지금 이 세입자들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계속 강제퇴거 유예 조치도 그렇고 그런 법안이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네. 결국에는 이 집주인들에게는 불리한 조건이 되는 것 같아요. 은근히. 현재 우리 상황이 네. 참 건물주인들한테는 굉장히 힘든 상황이고 네. 물론 테넌트들도 재정적으로 굉장히 힘들지만 제가 보면 승자는 없다고 보입니다만 어떻게 말하자면 어렵기는 오히려 건물주인이 어려운 분들도 꽤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이 임대료로 건물주인들도 그 비용을 충당하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그런 분들도 계시고 네. 나이 드신 분들은 그 은퇴를 이미 하시고 네. 거기서 나는 렌트로 자기 생활을 충당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도 힘들고 아무튼 테넌트들은 테넌트대로 힘들고 이 건물주인은 건물주대로 힘들고 그렇네요. 물론 이제 건물주를 보호하는 그 조항 중에 하나가 네. 물론 이제 건물주인들이 건물을 갖고 계실 때 구매를 하실 때 네. 융자를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테넌트한테 렌트를 받아야지만 그 모기지 페이먼트를 하실 텐데 네. 모기지 페이먼트를 못 내시는 이런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뱅크도 포클로저를 못하게 하는 이런 그 조항들이 있어요. 예,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보면 법에서는 테넌트의 어떤 그 퇴거당하는 걸 방지하는 어떤 법도 있지만 네. 또 건물을 소유한 분들이 은행으로부터 차압을 당하는 걸 방지하는 이런 법도 또 만들어 놔서 어떻게 말하자면 지금 모든 사람들이 다 지금 답답하고 어려운 그러네요. 상황에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네. 오히려 건물주들 입장에서는 이 6월 30일 빨리 지나고 내가 이 퇴거 소송을 진행을 해야겠다. 이런 분들도 많이 계셨을 것 같은데요. 그럼요. 지금 제가 예상을 했었던 거는 네. 6월 30일이 지나면 곧바로 모든 사람들이 퇴거 소송을 아마 몇백 명 이상이 되겠죠. 건물주인들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다 퇴거 소송 절차를 시작할 거고 네. 또 그렇게 된다면 또 많은 테넌트들이 또 파산도 할 거고 하는 그런 본물 터질 것 같다고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결국은 지금 이제 6월 달에서 9월 달로 이제 연기가 됐죠. 네. 네. 그래서 건물주들 입장에서는 답답한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것 같은데. 많이 계실 겁니다. 네. 네. 그럼 저희가 이 건물주 입장에서 한번 좀 생각을 해볼게요. 지금 9월 30일까지 강제퇴거 유예 조치가 연장이 됐잖아요. 네. 그러면 건물주들은 당장 10월 1일부터 강제퇴거 소송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그렇죠. 거기에 대한 대답은 안 됩니다. 안 돼요.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새로운 이제 법에 보면 네. 9월 말까지 25%를 렌트를 지불한 사람. 네. 은 퇴거를 시킬 수가 없는 거는 이제 고정적이 된 거고요. 그렇죠. 근데 여기 이제 사람들이 혼동스러워 하시는 질문이 있어요. 25%라고 한다면 매달 렌트의 25%를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하나도 안 내고 있다가 예를 들면 작년 9월부터 하나도 안 내고 있다가 이번 9월 달에 돼서 모든 렌트의 25% 전체 액수의 20%를 소급해서 한 번에 내도 되는 건지 네네. 거기에 대한 질문이 있는데 답은 25%를 다 몰아서 맨 마지막에 내셔도 괜찮다는 거죠. 그럼 이런 분들은 이제 건물주인이 퇴거 소송을 하지를 못하고 네. 받지 못한 렌트에 대해서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렌터 어시스턴 프로그램을 통해서 네. 받지 못한 렌트를 받는 게 한 가지 방법이고 다른 한 가지 방법은 본인이 그 테넌트를 상대로 물론 퇴거는 안 되지만 네. 왜냐하면 25%를 냈으니까 그렇죠. 퇴거는 안 되지만 받지 못한 75%에 대한 거는 민사 소송을 제기해서 또 판결문을 받고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은 있긴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금 아까 잠깐 말씀하신 10월 1일이 되면 그럼 퇴거 소송 진행할 수 있느냐? 네. 제가 답이 안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네네. 왜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냐면 새로운 또 법이 또 생겨서 건물주인이 10월 1일 이후부터 퇴거 소송을 진행하려고 한다면 네. 조건이 있어요. 어떤 조건이냐면 먼저 캘리포니아에서는 이제 이번에 새로 법이 6월부터 또 9월까지 연장시키면서 네네. 밀린 렌트 100%를 주정부에서 갚아주겠다고 했거든요. 전액을요. 전액을 갚아주겠다. 네. 그래서 건물주인은 10월 1일 후에 퇴거 소송을 하려고 하면 법원에다 소장을 접수하기 전에
어떤 조건이 따르냐면 government에서 assistance 프로그램에 렌트 도와달라는 프로그램을 그 애플리케이션을 접수를 했는지 했다면 또 이번 한 후에 네. 21일 동안 네. 기다렸다가 그 government assistance 프로그램에서 그 애플리케이션을 받았다는 통보조차도 안 받거나 아니면 거절이 됐거나 뭐 이런 조항에 해당이 돼야지만 퇴거 소송을 접수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아, 네. 그러니까 건물주 입장에서도 정부에서 주는 보조금 프로그램을 활용을 해야만 신청을 해야지만 신청을 하고 네. 또 신청만 했다는 게 되는 게 아니라 21일 동안 기다렸는데도 받았다는 통보를 못 받았거나 네네. 아니면 그 프로그램에 거절을 당했다거나 뭐 이런 조건이 돼야지만 그 서류를 갖고 퇴거 소송에 그 소장을 법원에 접수할 수 있는 자격 요건이 되는 거죠. 근데 정부에서 주는 보조 프로그램에서 그렇게 탈락될 확률이 높나요? 그 가이드라인은 네. 저희들도 지금 모르고 있어요. 그 법엔 9월 15일 네네. 날까지 어떤 식으로 애플리케이션을 받을 거고 어떤 식의 가이드라인인가를 정확하게 아마 나오게 될 거예요. 아직까지는 저희들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제 이 뉴섬 주지사가 서명한 법안의 디테일한 내용은 아직 발표되기 전이란 아직 말씀. 좀 더 아직 좀 기다려봐야 될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더 혼란스러운 상황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법을 보면 네. 테넌트를 퇴거시키지 말아라. 돈은 정부에서 다 갚아줄 거니까. 네. 그러니까 제가 보면 이제 특별한 이유 없이 테넌트를 결국 이제 테넌트를 내보내는 이유가 네. 렌트를 안 내고 있기 때문에 내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다면 만약에 정부에서 밀린 렌트를 다 갚아준다고 한다면 엄격히 보면 개인적으로 좀 감정은 상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네네. 테넌트한테 네. 어떻게 보면 렌트 밀린 돈을 다 받는다면 굳이 이 사람을 내보낼 이유는 없지 않겠는가 하는 게 제 생각이고 주정부에서는 아마 모든 사람을 퇴거시키게 하면 네. 길거리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 무진장 많을 거라는 생각 때문에 그렇죠.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프로그램을 만든 거거든요. 그렇다면은 결국 건물주 입장에서는 그냥 기다리다 보면 네. 결국은 그 government assistance rent 프로그램을 통해서 밀린 렌트를 다 받지 않을까 하는 게 한 가지 제 생각이고 물론 개중에 또 물론 어플라이 한다고 다 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어떤 저도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네. 그래서 만약에 프로그램에 어플라이를 해서 거절을 당했다면 이제 결국은 민사 소송을 통해서 어떤 판결을 받도록 이런 저희가 되겠죠. 그러면 개중에는 이제 건물 주인이 프로그램에도 받지 못하고 네. 테넌트가 뭐 파산한다던가 아니면 재정적으로 갚을 능력이 전혀 없는 사람이라면 손해 볼 수 있는 그 맹점도 있을 것 같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근데 이 뉴섬 주지사가 발표한 내용을 보면요. 52억 달러를 써서 렌트 구호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러고 계속 지금 100%이 렌트비 밀린 금액을 다 갚아주겠다라는 말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지만 네. 어떻게 하겠다라는 게 안 나왔기 때문에 네. 그럼 이 건물주들도 그냥 나중에 다 갚아주겠거니 하고 일단은 기다리는 편이 나을까요? 제가 보기엔 기다리지 않은 초이스가 별로 없으세요. 네. 왜냐하면 지금 아까 얘기한 대로 네. 뭐 테넌트가 COVID-19 데코레이션을 안 줬다 하더라도 네. 소송하면 또 소장에다 대답을 하면서 그걸 주면 또 소송이 취하가 될 거고 또 그거를 소장에 제대로 데코레이션을 사인해서 접수하지 않고 네. 그냥 앤설만 했다고 가능하면 그렇게 됐다고 하더라도 네네. 나중에 또 판사한테 데코레이션을 자기가 안 준 게 과실이고 실수를 했다고 한다면 또 판사의 재량에서 소송을 또 취하시킬 수 있는 이런 권한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러나 저러나 보면 건물주나 집주인들한테 퇴거 소송을 하지 말라 이런 모양새가 되는 거겠죠. 근데 또 변호사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한 가지 또 허점은 있는 것 같아요. 예. 퇴거 소송은 못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장치들을 다 넣어놨는데 결국에는 퇴거 소송 안 되면 민사 소송으로 넘어갈 수는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렌트비를 놓고 퇴거 소송은 못하게끔 했지만 어떻게든
소송을 하고 싶다면 민사 소송은 가능하다. 그렇죠. 그러니까 제 생각에 민사 소송은 네, 정부 보조 프로그램에서 거절을 당했거나 네, 집주인이 못 받은 렌트에 대해서 그게 100%일 수도 있고 75%일 수도 있겠죠. 그렇죠. 네, 거기에 대한 거는 거절 렌트 프로그램에서 거절당했을 경우 민사 소송으로 마지막 어떤 그 방법으로 민사 소송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게 그런 생각이고 그렇다면 이제 결국은 네, 그 밀린 렌트가 1,000불, 2,000불이 아닌 많은 액수이기 때문에 네. 그렇게 된다면 많은 테넌트들이 결국은 또 파산을 하지 않겠는가 하는 게 제 생각인 거죠. 그럼 테넌트들이 파산 신청을 해버리면은 그냥 내가 돈이 없다, 갚을 돈이 없다 이 의미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모든 빚은 다 탕감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그래서- 집주인은 네, 그래서 이제 사실은 네, 제 사무실 오신 분들도 그렇고 이제 이거는 뭐 레지던셜이나 커머셜이나 다 해당이 되는 건데 네, 네. 테넌트 보고 테넌트가 그냥 렌트를 좀 자기가 원하는 렌트를 낸다고 해서 그냥 아무 테넌트나 드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 그 문제가 뭐냐면 아무것도 재산이 없고 잃을 게 없는 사람들은 물론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네네. 개 중에 그런 상황을 제가 많이 봤거든요. 그분들은 퇴거 소송을 건물주인이 하면 뭐 별의별 소송에서 절차를 통해서 장난을 치고 뭐 집도 다 망가뜨리고 뭐 하는 사람들이 아, 많이 있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 잃을 게 없어요. 아, 그러니까 만약에 테넌트를 잘 선택하셔서 네, 직장도 좋고 재산도 어느 정도 있고 이런 문제를 야기하고 시간을 끌고 장난을 치고 집에 재산에 데미지 메이크 한 사람이면 네. 결국은 자기가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면 그런 짓은 못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테넌트를 고를 때 크레딧 애플리케이션과 그 사람의 직장이나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자산이 뭐가 있는지를 잘 꼼꼼히 챙기셔서 네. 이런 장난을 치고 한다면 결국은 자기가 다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하지 않을 사람을 잘 골라서 테넌트를 선택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만 네, 네. 많은 분들이 이거를 생각을 안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일단은 그냥 렌트비 많이 주는 그렇죠. 사람을 그렇죠. 근데 제가 드리죠. 보면 그래서 나중에 큰 손해 보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아, 그리고 이분들은 이런 장난치는 테넌트는 끝난 다음에 나와서 파산해 버리면 그만이거든요. 파산을 안 한다 하더라도 자산이 하나도 없이 마음대로 해 뺏어갈 게 있다면 가져가 봐 이런 식으로 한다면 네. 건물주인은 진짜 큰 손해를 보시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아, 그러니까 테넌트 입장도 있지만 결국은 테넌트나 우리 사회가 서로 공평하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시스템이나 법을 악용해서 그런 건 좀 상가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네, 네. 테넌트나 건물주인이나 또 건물주인이 또 테넌트를 어뷰스하는 뭐 말도 안 되는 법으로 막 공갈 협박해서 나가게 하고 막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사실은 참 공평하게 시스템 안에서 서로 페어하게 하면 참 좋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 본인이 스스로 자기 어떤 권리와 의무와 또 조심해야 될 거를 확인하고 집어보고 가지 않는다면 많은 손해를 보실 수가 있겠죠. 그렇죠. 네. 그리고 아직 이 법안에 대해서 디테일한 내용은 나오지 않았지만 뭐 전액 갚아주겠다, 렌트비 밀린 거 100%다 내주겠다, 주정부에서 내주겠다 했지만 또 나중에 가서 디테일한 그 조건을 봤을 때 해당이 안 되는 분들도 생길 수도 있을 것 있죠. 같아요. 제가 보기엔 있죠. 네. 네, 지금은 정확한 사항들이 아직 뭐 소득 기준이나 이런 것도 아무것도 발표 그렇죠. 안 됐잖아요. 네, 맞습니다. 아, 그렇다 보니까 나중에 가서는 조건이 안 된 사람은 어쩔 수 없다. 뭐 그렇죠. 그런 식으로 나오게 된다면 또 건물주가 책임을 떠안게 되는 경우가 그렇죠. 되겠네요. 맞습니다. 아, 네. 일단은 이 강제 퇴거 유예 조치가 그냥 아직 자세한 내용이 안 나온 상황에서만 본다면은 테넌트들한테는 되게 좋은 조건인 것 같아요. 테넌트는 굉장히 좋죠. 네. 왜냐하면 결국 뭐 본인들이 돈을 코비드 때문에 네. 힘들어서 돈을 못 내고 계셨다면 네네. 정부에서 다 내준다는데 뭐 가만히 있으면 되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렇죠. 아, 그러니까 일단은 정부에서 9월 15일에 디테일한 내용이 나온다고 했나요? 그렇죠. 네. 네, 조금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지금은 뭐 어떻다고 말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닌 것 같고 네. 일단은 강제퇴거 유예 조치가 9월 30일까지 연장이 예. 됐다까지만 저희가 좀 제대로 알고 있으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아마 이번이 제일 마지막 연장이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렇죠. 네. 이 연방 정부에서도 이번이 마지막 연장일 거다 그렇죠. 이런 말을 했던 것 같은데. 근데 사실 6월 달에도 사실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아 그런가요? 네. 근데 이제 또 백신 보급도 그렇죠. 활발해지고 하다 보니까 그렇죠. 요새 또 델타 변이가 나오고 한다니까 또 그 상황에 봐서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죠. 경우의 수가 또 네. 있군요. 다들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음. 저희가 오늘 나눈 이 내용은 주거용 부동산에 해당하는 강제퇴거 유예 조치잖아요. 예. 그럼 상업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지금 강제퇴거 유예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나요? 상업용은 이미 그 퇴거 소송 같은 거를 진행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오늘 말씀드린 거는 주거용일만 해당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상업용 부동산 관련해서는 이미 소송을 제기한 분들도 그렇죠. 계세요. 예, 그럼요. 예. 그러면 상업용에 대해서는 뭐 퇴거 소송을 하려면 그냥 하면 되는 그렇죠. 그런 맞습니다. 상황이라는 네네. 거. 네. 네, 주거용과 상업용을 잘 구분하셔야겠군요. 자, 오늘은 이원석 변호사님 모시고요. 이 강제퇴거 유예 조치에 대한 내용들 자세하게 하나씩 알아봤는데요. 변호사님께서 정말 이 혼란스러운 내용을 너무 간단하게 설명을 잘 해주셔가지고 정말 많은 분들이 도움이 됐을 것 같아요. 그렇게 말씀해 주신 감사한데요. 저희들도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그렇죠. 법이 계속 바뀌고 하니까 네. 굉장히 혼란스러워요. 네, 하루는 뭐 주정부에서 얘기했다, 하루는 뭐 카운티에서 얘기했다가 네. 연방 정부도 얘기했다 하니까. 그리고 가이드라인이 새로 계속 나오고 막 하니까 네네. 굉장히 쉽지는 않을 때입니다. 네. 네. 일단은 9월 30일까지 이 퇴거 유예 조치가 연장이 됐으니까 9월 달 가서 또 디테일하게 나오는 내용들을 저희가 한 번 더 짚어봤으면 좋겠네요. 네, 좋습니다. 네. 오늘 방송을 들으시고 퇴거 관련해서나 부동산법, 상법, 민사법 관련해서 조언이 필요하신 분들은 이원석 변호사님 사무실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전화번호 안내해 드릴게요. 714-634-1234 714-634-1234번입니다. 변호사님 사무실로 직접 방문을 해서 상담도 가능한가요? 그렇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전화로 상담도 가능하고요. 네네. 이메일로도 상담도 가능하고. 네. 직접. 근데 제일 좋은 건 직접 찾아오시는 게 제일 좋죠. 네네. 네네. 요즘에는 이제 또 많이 규제도 그럼요. 풀렸다 보니까 네네. 네. 지금 이 부동산 퇴거 이런 내용과 관련해서 굉장히 혼란을 겪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거든요. 제가 보기엔 너무 혼란스러워서 무슨 질문을 물어보실지 몰라서 아마 연락이 없으신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네. 네네. 지금은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요. 그래도 오늘 방송을 들으시고 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이원석 변호사님 사무실로 연락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이원석 변호사님 정말 감사하고요. 네, 감사합니다. 저희는 또 다음번 이 시간 기약하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법률 상담 진행의 구도경이었습니다. 청취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